못 그린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뭐에 끌리는지, 뭐가 좋은지, 언제 두근대는지. 소녀, 나 미소녀가 좋아. 살짝 볼 때고 더 나와야 되고 눈동자 살짝 더 커야 되고 막. 자, 해서 오늘의 강의는 잘 그리는 게 중요한가요? 잘 그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면서 못 그리겠다는 사람들이 최근 부쩍 늘은 것 같아요. 그림을 못 그릴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펜을 못 움직이겠어요. 많이 보이는데요. 이유는 대부분 내가 그림을 못 그릴까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그려질까봐, 캔버스를 켜기조차 무섭다. 이런 경우를 안 겪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거나 겪는 중이기도 하고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는 흔한 현상이에요. 한번 스스로 본인에게 질문해 볼래요? 못 그렸다는 게 뭐야? 일단 내 맘에 안 드는 게 못 그리는 거. 예전에 그림 공유하는데 뒤에서 뒷담을 발견했다고. 완성도가 안 나오는 거. 기본기. 원하는 형태가 안 나와. 머릿속 이미지랑 달라. 타인의 반응이 안 나와. 비율이 안 맞아. 미의 기준에 충족이 안 돼. 형태가 틀려. 못생겼어. 봤을 때 갈리죠? 공통된 것도 있는데 많이 갈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인체가 이상하다, 뭐 완성이 안 됐다, 손이 어색하다 등등등. 못 그린다의 폭이 되게 넓죠?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미소녀라는 게 얼굴이 크니까 비율이 안 맞아. 못 그린 걸 수도 있어. 손이 작으니까 이거는 사람다운 묘사를 못했네요. 선도 되게 거칠게 마무리해서 정리가 안 됐잖아. 이건 미완성이고 이거 못 그린 그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넓게 생각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너무 포괄적인 생각은 생각보다 도움이 안 돼요. 저도 못 그리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제 그림을 싫어하거나 아까처럼 못 그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림을 못 그리는 건가요? 근데 저는 제가 못 그린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 못 그린다고 생각 안 하냐?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표현한 게 이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다른 데다가 맞춰야 돼요. 표적을 향해서 화살을 쏴야지 허공을 향해서 막 화살 쏘면은 그냥 바닥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말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잘 그린다는 뭘까요? 어떤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에요? 만족스러워, 반응 좋다, 의도대로, 내 의도에 정확하게 맞게 그렸다. 오, 좋은 대답들이 많네요. 내가 원하는 대답 뭔지 알아? 인체 잘 그린 그림, 숱이 잘 맞춘 그림, 색깔이 막 화려한 그림, 뭐 대비보 잘 나온 그림, 좋아요 많이 받은 그림,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이것들은 대부분 스킬, 기술을 말해요. 잘 그리는 거 좋습니다. 특별한 스킬 가지고 있는 거 아주 좋아요. 근데 그게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스킬인지 이거는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킬을 얻기 이전에 얻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목표죠. 우리 방송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기술보다는 목표가 먼저 우선인데, 목표에 대한 이야기들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뭐냐면은 표현입니다. 오늘의 사실 큰 주제는 표현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표현하고 싶은 것이네요.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야 우리는 그림을 그리죠.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리고 싶은 게 없으면은 손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번아웃이 오면은 그림을 못 그리는 게 당연하죠. 또 그리고 싶은 게 없으니까, 혹은 머릿속으로 어떻게 완성하고 싶은지 안 그려졌으니까. 그래서 그림이 결국 안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란 뭘까? 생각이나 느낌 등 내가 보여주고자 말하고자 하는 걸 드러내는 게 표현입니다. 우리는 표현욕이라는 게 있어요. 자신의 상태나 뭐 생각이나 의견이나 이것저것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죠. 야, 이 캐릭터 귀엽지? 보여주고 싶어서 팬아트 그리고, 이 캐릭터 메이드복 입은 거 얼마나 아름다워, 모두 봐줘, 막 이런 식으로 막 팬아트 그리고 자켓 그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장면은 이래,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조명은 이래, 이 캐릭터가 이런 상황이면은 얼마나 귀여울까 하고 세상에 내놓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캔버스에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야 비로소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다른 작가님들의 작품을 조금 가져왔는데요.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고 아름다운 흑백 사진이 있습니다. 민병헌 사진 작가님의 그림이에요. 분위기 좋다, 예술 같다, 뭔가 느껴지는 게 있죠. 이 대도파민 시대에서 흑백 사진으로 작품을 이어나가시는 분이에요. 사진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색이 없다, 밋밋해. 그럼 이 작가님이 색이 없다고? 밋밋하다고? 그렇구나, 오늘부터 컬러로 사진
사진 찍어야지 안 그러시겠죠? 이분이 표현하고 싶은 게 오로지 이 흑백에서만 올 수 있기 때문에 흑백 사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추구하는 느낌, 흑백 사진에서만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드신 거죠. 흑백 사진에서만 줄 수 있는 이런 고요함이나 침착함, 감정을 많이 담으시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사진을 촬영했을 때 감정이나 현장감, 느낌을 이제 오롯하게 살리기 위해서 촬영하고 필름, 현상, 인화, 마지막 작업까지 아날로그적으로 손수 다 마치신다고 해요.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꼈고 감동했는지 글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이거는요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고요. 이때 제가 되게 기뻤고요. 어쩌고저쩌고 하고 우리가 그림에다가 막 사족을 달 수가 없잖아요. 물론 달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표현되면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죠. 우리가 결국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서인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런 거죠. 사진을 찍었을 때 내가 느꼈던 감정,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꼈고 감동했는지 이거를 오롯이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작업으로 계속 이제 많이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한 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빗대서 이야기해주면은 그림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 남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 나의 생각 이런 건 남들이 해석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그림이 나오면 거기서 끝나죠. 오롯하게 내 손에서 시작하고 끝나고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림 한 장을 그려도 이 한 장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극도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표현하고자 하는 것보다 잘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뭐 잘 그리면 살아남기 쉬우니까. 근데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잘 그리는 분들은 사실 표현하고자 하는 걸 잘한 거예요. 기술은 결국 그거를 이용한 거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먼저 있고 그걸 이용한 게 기술인 거죠. 기술이 이것보다 앞에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풋을 쌓고 공부를 하고 관찰하고 기술을 배우는 이유는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더 잘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나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거를 진짜 잘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지금 상상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는 어떤 무언가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거를 자꾸 끄집어내야 한다는 거죠. 어렴풋해도 괜찮아요. 어려우면은 또 한 번 강의 더 하면 되니까. 자, 지금 보여드리는 작가님은 강강훈 작가님이에요. 극사실주의로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극사실주의를 넘어서 솜털과 목화솜, 날아갈 듯한 부유하는 이런 머리카락, 생생한 현장감이 우리가 그 공간에 있는 듯한 그림을 그리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주의 그림입니다. 엄청 그림이 커요. 이런 머리카락이 무게감 같은 게 느껴지죠. 엄청 가벼운 듯한 물감이 있어서 물감 바른 부분은 살짝 무거워지고 이런 부분도 가볍게. 어떤 사람들은 이분을 보고 와 사실적으로 잘 그렸다, 잘 그리고 멋지고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아까 말했던 이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런 솜털의 보송보송함, 머리카락의 가벼움, 고요함, 이게 우리에게 되게 잘 와닿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적으로 잘 그리니까 극사실주의 그려야지 이게 아닌 거죠. 이분이 애초에 담고 싶었던 거가 이런 생생한 현장감이 드는 그림인 거겠죠. 혹시나 내가 잘 그려야 돼 못 그리면 죽음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잘 그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분이 극사실주의를 선택한 이유는 극사실주의가 잘 그려 보이니까 이런 게 아니라 표현하고 싶은 게 이런 거기 때문에 극사실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에 따라서 기법도 달라지고 이미지 사이즈도 달라지고 쓰는 색깔도 달라지고 데포름에 드로잉 이런 게 엄청나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표현을 얕게 하면은 끝없이 얕게도 가능해요. 살짝 그냥 잘 그려 보이는 그림이라던가 대중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림을 그리다던가 제가 말하는 얕은 설정의 그림이 뭔지는 어렴풋이 이해가 가나요? 얕게 설정한 그냥 귀여운 역해 그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볼따구가 말랑말랑하고 귀엽고 츤데레에다가 교복 입고 그 학교 안에서 나를 때려보는 듯한 현장
현장감이 드는 온나노코를 그리고 싶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 그냥 귀여운 거 그리고 싶어. 이런 거랑 내가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귀여움이 뭔지 이게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얕은 목표를 짤 수도 있고 깊은 목표를 짤 수도 있고 뭐 그게 다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정답은 없어요. 제가 말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정답은 없긴 합니다. 우리가 표현을 얕게 하면은 끝없이 얕게도 가능하고 깊게 표현하면은 끝없는 심도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너무 깊어서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달은 돼요. 우리가 아까 이제 흑백 사진 작가님 사진 봤을 때 뭔가 좋음 이런 느낌 좀 받았잖아요. 아까 그 사실주의 그림도 진짜 잘 그렸는데 뭔가 좋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달이 돼요. 내가 진짜 파고들면은 그런 뭔가 은연중에 전달이 된달까?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은 대부분 표현하고자 하는 게 말하고자 하는 게 확실하세요. 아마 잘 그리시는 분들은 얼마나 디테일하게 캐치해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더 잘 전달되는지 끝없이 연구하고 탐구한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미학을 계속 섬세하게 다듬는 거죠. 계속 깎는 거죠. 세필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바늘 같은 걸로 조각을 하듯이 내가 원하는 이상향, 궁극적인 아름다움, 표현하고 싶은 거 그거를 계속 파고든 거야.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새벽 조명이 좋아 이렇게 딱 끝내는 게 아니라 가을쯤 해가 막 떠오르려는 6시쯤 창문에서 살짝 올라오는 오묘한 옥빛깔 조명이 좋아. 이 녹빛으로 물드는 색감이라던가 갈라지는 그림자라던가 고요함, 그 고요함에서 오는 쓸쓸한 이 광경을 표현하고 싶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처럼 내가 뭘 좋아하고 표현하고 싶은지 계속 심도 있게 탐구를 해야 돼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돼요. 내가 본능적으로 뭐에 끌리는지, 뭐가 좋은지, 언제 두근대는지 이런 거를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더더더 표현할 수 있고 깊게 파고들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돌아다니고 관찰하고 뭐 보고 여행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를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잘 그린다, 못 그린다 이런 건 없어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잘 표현했느냐 못 표현했느냐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자꾸 탐구하고 연구하고 더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고 모호하게 대충 이렇게 그리면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맞을 듯?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야 이러면서 막 더 세밀해야 돼. 살짝 볼때고 더 나와야 되고 눈동자 살짝 더 커야 되고 막 이렇게 계속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만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체라는 것도 나 그림체가 없어 막 이렇게 막 고민할 것도 아니죠. 사실 이런 식의 탐구를 자꾸 하다 보면은 어련히 생기게 되는 게 개성이고 그게 결국 그림체인 거니까. 물론 조금 더 중요한 걸 말하자면은 계속 그려야 돼요. 탐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긴 한데 그려내면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를 더 하면 좋을지 알아내고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심도 있게 접근 못합니다. 여러분들 초보라면은 한 번에 팔 수 있는 이 양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뭐 미소녀 나 미소녀가 좋아 이렇게 한번 파서 그림 그려. 근데 나 그림 그리다 보니까 미소녀인데 얼굴이 조금 더 빵떡 같고 좀 쫄깃한 듯한 그런 미소녀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그려. 또 이제 탐구하고 공부하면서 또 한 번 더 파. 이제 미소녀에서 조금 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그리다가 뭔가 부족해. 나는 교복 입은 미소녀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빵떡 같은데 교복 입고 교실의 현장감이라던가 청춘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또 파고드는 거죠. 그렇게 계속 좁혀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그릴 수 있고 저것도 좋아하고 뭐 다 할 수 있지만 점점점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 걸까? 내가 뭐에 이끌리는 걸까? 뭐를 잘 전달하고 싶은 걸까? 하면서 이렇게 자꾸 뇌까지 파고드는 거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궁극의 심도의 경지에 도달하고 우리가 보통 이런 심도의 경지에 있는 분들 보고 와 진짜 저분은 어떻게 저런 그림을 저 사람이 추구하는 아름다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깊어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좋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고들되 계속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탐구하고 그리고 탐구하고 그리고 탐구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파지도 않았는데 여기를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처음 파고 그 다음 파고 차근차근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전 잡덕이기
때문에 미소녀도 파고 남캐도 파고 뭐도 파고 뭐도 괴물도 파고 뭐도 파고 막 이런 식으로 저 팠죠. 팠다. 근데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나 더 이상 어딜 파야 돼? 고민하다가 이제 프리랜서 하면서 좀 미소녀를 많이 파게 됐죠. 요즘도 좀 이렇긴 한데 그래도 들어가곤 있는 쪽입니다. 이게 또 사람마다 달라요.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지. 그래도 어떻게든 들어는 간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은 물론 멋있긴 한데 힘들어요. 저처럼 파도 됩니다. 저처럼 구덩이 500개 만들고 어디로 가야 되지? 막 이렇게 길 잃어도 어차피 깊게는 또 가게 되니까요. 파기만 한다면은. 그래서 좀 헤매도 괜찮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한 좀 탐구해라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탐구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못 그리는 것 같아. 못 그려서 두려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뭐를 그리고 싶은지 좀 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못 그린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는 게 베스트인 거예요. 남들이 못 그렸다고 말하고 남들이 잘 그렸다고 말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긴 하죠. 내가 상업적으로 살아남고 싶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물론 신경은 쓰시되 좀 더 집중할 때는 본인에게 내가 진짜 그리고 싶은 거 뭔지 내가 어떤 색을 쓰고 싶고 어떤 분위기를 주고 싶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통하고 싶은지 사람들이 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더 즐겁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유튜브 구독이랑 알림 설정까지 하도록 하세요. 지금까지